이번 시간에는 프레젠테이션 제작하는 원리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드토크라고 하는 책을 토대로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프레젠테이션을 이야기할 때 꼭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화면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갖는데요. 반드시 화면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어쩌면 화면이 없는 발표가 훨씬 더 사람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면이 필요한 순간에 적절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꼭 그 프레젠테이션 해봅시다 라고 하면은 PT 화면, 파워포인트나 키노트부터 켜고 어떻게 하면 슬라이드를 구성할까 먼저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지 말고 꼭 그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제작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인 대원칙은 핵심 아이디어 하나에 슬라이드 하나로 제안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제안해야 되는 것은 PT를 만들기 위해서 제안해야 되는 것은 슬라이드 개수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무언가 하나의 슬라이드를 그냥 2분 넘게 막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차라리 단순한 슬라이드 3개, 4개를 이렇게 연달아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 하나당 슬라이드 하나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프와 차트 등을 이용할 때에는 추가 작업이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같은 그래프라도 무언가 색깔을 이렇게 썼을 때와 이와 같이 썼을 때 충분히 좀 효과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 경우에는 그 그래프나 차트를 만들고 나서도 추가적인 작업, 이렇게 색을 입히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거든요. 이러한 작업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특히나 그래프, 차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또 필요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할 때는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면 좋습니다. 현대 모던 스크린 텔레비전 비율은 16대 9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16대 9 비율을 많이 쓰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템플릿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백지에서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그냥 제공하는 다양한 아이콘이나 또는 글자 또는 하이픈의 그런 템플릿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자신만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글씨체는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폰트를 통일하는 건 사실 가장 기본적이라고 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글씨체는 꼭 통일시켜주면 좋습니다. 무언가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좀 간결한 글씨체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어느 정도 중간 두께의 글씨체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적으로 많이 쓰는 글씨는 헬베티카 또는 에어리얼과 같은 것들을 쓰는데요. 이 폰트에 대해서는 뒤에 부분에서 따로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폰트의 크기는 보통은 그 24포인트, 24포인트 이상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요. 크기는 대개는 세 종류로 해서 나누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폰트는 제목과 헤드라인을 나타낼 때, 중간은 핵심 아이디어 때, 작은 크기는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경우. 그래서 폰트의 크기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가지고 PT를 구성하면은 발표에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위의 글씨는 반드시 눈에 보이게 넣어야 됩니다. 너무 뻔하고 당연한 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 위에 글씨를 이렇게 쓰면은 당연히 눈에 안 보이겠죠. 글씨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와 같이 얕은 배경 하나만 넣어줘도 사실은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폰트 그 사진 위에 글씨를 넣을 때는 반드시 읽을 수 있게 고려해 주는 게 좋습니다. 폰트의 색깔도 좀 중요한데요. 채도와 보색을 적절하게 이용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실용성 높은 것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흰색의 바탕에 검정색 글씨나 흰색의 바탕에 좀 약간의 어두운 색 계열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검은색 검은 바탕에 흰색이나 노란색의 그런 글씨체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강조하거나 또는 깜짝으로 공개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폰트 색깔은 좀 하나만 쓰는 게 좋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폰트 색깔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각각의 PT 안에서 좀 녹여내면은 발표를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폰트와 색깔이 결정되고 나면은 프레젠테이션을 띄워놓고 뭐 발표에서 4m 정도 떨어져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독성입니다. 네, 나의 발표 화면이 한눈에 잘 보여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 과정에서 모든 글자가 정말 잘 보이는지, 그리고 내가 사용한 사진은 픽셀이 깨지지 않고 괜찮은지, 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함이 위함입니다. 뭉개지지 않도록 네,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자료에는 출처를 네, 반드시 표기해주면 좋은데요. 네, 출처 같은 경우는 너무 크레디트를 길게 넣지 않는 게 좋고요. 같은 위치에, 만약에 이쪽이면은 같은 위치에 넣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10포인트가 넘지 않게 네, 넣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출처는 10포인트가 넘지 않는다. 이 정도가 네, 1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0포인트가 넘지 않게 네, 출처를 표시해주면 좋습니다. 네, 발표에서 영상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영상은 네, 아이디어를 보여주기 위한 굉장히 놀라운 도구입니다. 네, 매우 효율적인 자료인데요. 하지만 네, 30초가 넘는 영상은 발표 가운데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특히나 그 무언가 영상 같은 경우에 좀 질 좋은 고화질로서 좀 좋은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왜냐면은 어설프게 찍은 영상은 볼 때 청중들은 내용보다 영상의 질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활용할 때는 조금 잘 활용하고 온 것이 좋은데요. 꼭 그 주의해야 될 게 발표에 있어서 굉장히 유기적이어야 되고 또 진실한 영상을 네,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프레젠테이션에서 되게 다양한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프레젠테이션 사실은 거의 모든 효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왜 피하는 것이 좋냐면은 무언가 그 청중이 아이디어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이디어에 대한 집중을 네, 방해하고 네, 뭔가 새로운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발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지? 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 관심만 갖게 돼요. 발표는 집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는 어지간한 효과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좀 쓴다고 하면은 뭐 컷이나 뭐 디졸브나 네, 이와 같은 효과 정도만 네, 생각하면 좋습니다. 뭐 컷 같은 경우는 네, 새로운 그 슬라이드를 바꿀 때 즉각적인 반응, 네, 즉각적인 네,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아이디어라 변환된다라고 하는 뜻을 줄 수 있고요. 디졸브는 뭐 약간의 좀 0.5초 이하로 설정해가지고 무언가 두 개의 슬라이드가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데 활용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네, 가장 안전한 프레젠테이션은 자신이 만든 것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프레젠테이션이 저작권의 문제에 심각하게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신이 만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네,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나면 반드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이 테스트는 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루어질 수 있는 테스트는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상관없는 뭐 지식이 없는 가족이나 친구를 대상으로서 나의 슬라이드가 어떠한지, 나의 PT가 어떠한지에 대한 네, 테스트가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네, 기술적인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나의 슬라이드가 잘 활용되는지, 어떠한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네, 방법들, 내용들을 좀 적용해가지고요. 네, 실질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만의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